자, 이번 파트는 이제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라는 파트인데, 자,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배웠는데, 추정에는 뭐가 있었죠?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집단이 대표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인 세타라는 모수가 있을 때, 이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n개인 랜덤 표본을 뽑고, 그 다음에 이 표본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하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통계량을 가지고, 예컨대 이제 점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타 헷,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점 추정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구간을 제시해서 하한하고 상한이라는 추정량, 통계량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두 개로부터 모수가 속할 거라고 기대되는 구간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구간 추정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파트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이 세타가 뭐인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 세타가 모집단의 평균인 경우에, 즉 이 세타는 뭐가 될 수 있는데, 모집단의 대표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값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뮤라고 이렇게 기호화하는 이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의 관심 대상일 때 이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파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컨셉이고,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하자면, 자, 모평균 뮤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 페이지. 항상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모평균 뮤,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 되겠죠. 자, 요런 모집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모평균 뮤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면서 당연히 알려져 있는 값이 아니에요. 언노운이고, 그렇죠? 얘 역시 모수인데, 얘는 이제 문제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알려져 있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 역시 알려져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모수니까 얘도. 대신에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뽑죠. 그래서 이게 표본, 확률 표본. 자, 그랬을 때 이제 얻어지는 대표적인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량이 뭐였어요? 표본 평균 x바였어요. 얘가 이제 표본 평균. 자, 그랬을 때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용어들, 자, 표본 평균 x바는 당연히 표본들의 평균이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녀석이고, 자, 우리가 기초통계 수준에서 얘의 기대값은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 모평균 뮤가 나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unbiased estimator라는 걸 알 수 있죠. 표본 평균 x바는 모평균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거를 요 식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특성상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잘 알려진 공식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하면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요거는 이제 기초통계 수준의 리뷰였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추정을 배웠으니까 모평균 뮤에 대한 이제 점 추정. 자, 결론이 뭐다?
결론. 표본 평균 x반은 모평균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 왜? why? 첫 번째로 바이어스가 0이에요. 이 얘기는 불편 추정량이라는 얘기겠죠. 즉 우리가 제시한 추정량에 기대되는 기대값이 바로 관심 대상인 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추정량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성질 중에 하나죠. 불편성. 두 번째로는 여기 3페이지에는 우리가 안 배운 게 하나 적혀 있네. 효율성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적혀 있는 김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추정량의 좋은 추정량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를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불편성하고 효율성 말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또 기본이 돼야 되는 성질인데 바로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말로만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n이죠. n이 커지면 모수로 수렴한다. 성질.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제시한 그 추정량이 어디로 갈 때? 그 해당 모수로 수렴을 하는 경우. 그럼 일치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일치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시한 추정량의 분산을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표본의 개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분산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오는 경우. 근데 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일치성이 있는 그런 추정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3페이지는 지금 어떤 페이지냐면 표본 평균 x반은 모평균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다. 근데 왜 좋은 추정량이냐면 일단 바이어스가 0이고 그리고 일치성도 만족을 해요. 일치성이라는 거는 표본 크기의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분산이 0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수의 수렴을 하는 그런 추정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 얘기가 오히려 빠졌네. 효율성이 빠졌는데 이거 그냥 결론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모평균 뮤에 대한 모든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자,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x바 하나가 아니에요. 표본 평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가중 평균도 불편 추정량 중에 하나였고, 얼마든지 불편 추정량은 다른 형태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표본 평균 x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뮤에 대한 모든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아요. 즉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크다. 이거 뭐 1, 2학년 때는 이게 소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중급 통계학, 고급 통계학을 배우시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으실 거예요. MV 그렇죠. Unbiased Estimator 이런 표현. 요거는 이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의 약자인데 Unbiased Estimator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혹시 수리 통계학이나 이런 수업 들을 때 회귀 분석이라든지 거기서 한번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페이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평균 뮤를 추정을 해볼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 그래서 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그림 한번 그려보기 전에 어떤 지금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자, 모집단이 있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모집단이 제시가 됐어요. 정규 분포를 가정한 모집단.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이라고 돼 있죠. 정규 모집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써져 있죠. 4페이지. 정규 모집단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집단이 있는데 집단의 평균하고 집단의 분산이 있겠죠. 근데 심지어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집단이. 자, 그런 경우에 이 모평균 뮤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그러면 뭔가 한 가지 힌트가 더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아는 정보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이런 정보 하에서 우리 뮤에 대한 추정량이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우리 좋은 점 추정량인 표본 평균 x바를 딱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힌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x바 역시 어떻다? x바 역시 이제 결론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거는 이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은 당연히 모평균 뮤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거는 뭐예요? 정규성하고 상관없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던 뭐 잘 알려지지 않는 분포를 따르던 뭐 지수 분포를 따르던 유니폼 분포를 따르던 어떤 분포를 따르든지 간에 이거는 다 만족하는 결과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얻어지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x바 역시 정규 분포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yes라는 거죠. 5페이지에 보면은 yes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5페이지에서 기초 통계학 수업 한 번쯤은 들으면서 어떤 거를 배웠을 거냐면 참고로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어요. y라는 확률 변수하고 z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다 뭐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이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두 확률 변수의 합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성질이 있었던 거 아마 뭐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네. 그래서 평균 그냥 합해주면 되고 분산 역시 그냥 합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그림 조그맣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고 여기서 x바를 얻었는데 자, 요거를 이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표본들 n개의 표본들은 다 정규 분포, 정규 모집단,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뽑혀진 표본들이고, 그쵸? 그래서 동일하다, identically, 그리고 서로 독립인, independent 그런 분포, 그쵸? 그래서 IID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n개의 표본들은
서로 동일한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요 성질이 서로 독립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가 된다. 그랬을 때 평균은 뭐가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뮤가 n개죠. 그리고 분산 역시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시그마가 n개.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우리가 앞에 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자, n은 그냥 상수니까 정규 분포를 그냥 상수로 나눠주면 평균은 그 상수로 나눠준 만큼 나눠주면 되고, 대신 분산은 어때요? 상수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n제곱분의 1로 n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얘가 알고 보니까 표본 평균 x바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표본 평균 x바 역시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규성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았는데 대신에 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고, 얘를 어떻게도 표현을 해줘요. 우리 잘하는 거 표준화라는 걸 해주죠. 표준화라는 걸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다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죠.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결국 뭐가 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에서의 표본 평균의 성질.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 자, 이건 뭐 리뷰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6페이지에서는 그럼 무슨 말을 하나 봅시다. 이제 바로 T분포로 넘어갈 건데, 자, 요런 거예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존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예를 봐도 되고 예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혹은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당연히 이 뮤는 뭐예요? 이 뮤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무슨 색을 하죠?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값이에요. 얘는 모 표준 편차지. 그래서 6페이지에서 일단 첫 번째 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그마에도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존한다라는 거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 모집단의 평균인 뮤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그마를 알아야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 이 값을 모르면은 분포를 뭐 계산하거나 그런 이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시그마도 모른다면 이 시그마를 적절하게 대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기초통계 초반에서 어떤 거를 알고 있냐면, 어떤 걸 배운 적이 있냐면,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분산이라는 거 계산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표본 분산이라는 게 뭐지?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표본으로부터 표본들의 편차 제곱 써볼게요. 자, 표본의 편차 제곱이라는 건 뭐죠? 자, i번째 표본하고 표본 평균의 이게 편차고,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합한 거, 얘를 뭘로 나눠준 거? 자유도인 n-1로 나눠준 거. 이게 이제 표본 분산이었죠. s제곱. 그러니까 즉 표본 표준 편차 s. s는 뭐예요?
루트 S 제곱이지 뭐. 그쵸? 로 뭐를 대체한다? 시그마를 대체한다. 얘를 모를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추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시그마를 S로 추정을 해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표본 표준 편차인 S는 모수가 아니에요.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줄, 즉 x바의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에 s 표본 표준 편차 s로 대체를 한다. 대신에 이제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수이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시그마가 모수니까. 대신에 시그마를 s로 바꾸는 순간 모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통계량이 된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럼 바로 이제 T분포로 넘어갈게요. T분포가 그럼 왜 나온 걸까? T분포가 왜 나왔는지를 이렇게 스토리를 쭉 써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이 첫 번째 줄은 T분포랑 상관이 없어요.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이 확률 표본, 그러니까 이 Z라는 확률 변수가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자, 정규 모집단일 때 n개의 표본을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아서 얻어진 이렇게 표본 평균을 표준화 해가지고 얻어진 요 친구, 얘를 우리가 주로 Z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팩트예요. 요건 팩트.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을 보면 이 Z라는 통계량은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 때 뮤의 추론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쓰면 우리의 관심 대상은 여전히 뭐예요? 이 친구예요. 이 뮤가 관심 대상.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unknown이에요. 얘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 얘를 알려고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자, 얘가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 Z라는 이 확률 변수, 통계량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 뮤를 추론하고 싶은 거예요. 추정을 한다든지, 뭐 나중에 테스팅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값들을 다 적절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얘는 알려진 값이에요. 상수.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얻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라는 거지. 얘가 알려져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알면 상관없다. 뮤를 추론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얘가 알려져 있으면 다행인데, 자, 두 번째 점. 얘를 모르면 이 Z라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unknown이면 여전히 목적은 모평균 뮤의 추론이에요. 근데 뮤를 추론하는데 이 시그마가 영향력을 디펜드 하니까 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 시그마를 뭘로 대체하겠다? S로 대체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그마 자리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뭔가가 바뀌었죠. 얘를 더 이상 Z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마하고 S는 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표본으로부터 시그마를 대체를 한 거지 완벽하게 같은 값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를 Z라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 얘를 앞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겠다? T라는 이제 기호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얘가 왜 t냐? 결론적으로 얘가 뭐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모수가 n-1.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엄밀히 말하면은 표준정규분포가 아니죠. 표준정규분포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t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t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원래는 z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t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시그마를 모르면 적절하게 s로 대체를 하는데 분포가 조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하다. 다른 분포인데 그 t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만 s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 표준 정규 분포하고 t 분포는 비슷한 모양을 가져요. 분포 자체가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인 모양을 갖는데, 이 t 분포의 자유도인 n이 얼마나 작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랑 더 비슷해지던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꼬리가 두껍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파란색 점같이 그러니까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포예요. t분포는. 자, 그래서 t분포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끊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